네, 반갑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1장 파이썬 소개의 1.5절부터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 혹은 수치값을 화면상에 출력하는 일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이 프린트라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반드시 함수의 이름과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닫혀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프린트라는 출력 함수가 있고요. 요 안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하고자 하는 수식 혹은 문자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시작은 여는 괄호로 시작하고요. 함수의 끝은 닫는 괄호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파이썬의 출력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에 맞게 작성된 코드라야 정상적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print hello.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트 헬로 월드 느낌표 넣고요. 그거를 출력해 봅니다. 이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의 모임이죠. 이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열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납니다. 혹은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코딩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코드를 표현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표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하고 간단하게 그냥 문장 statem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쉘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print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print라는 함수를 입력하고요. 괄호를 열게 되면 이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풍선 도움말이 뜨고요. 영어로 prints the values to a stream or to sys.stdout by default. 조금 해석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스트림으로부터 값을 출력하는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고 따옴표로 닫고 괄호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 명령이 해석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른 명령 이런 형태의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여기에 입력된 문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파일, new fi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짰던 코드들을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키보드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파일 Save as 혹은 컨트롤 Shift S라는 단축키를 써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적당한 폴더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헬로 월드 혹은 프린트 헬로 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하고 나면요. 요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지요. 요 저장된 파일을 run 모듈 혹은 단축키 F5를 누르게 되면요. 이 코드가 해석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데 실행될 때는 이 편집 창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쉘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지요. 이때 name ctrl is not defined.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워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는요, 주석문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문장을 이렇게 짜주면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와 같이 이 코드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샵 혹은 해시 마크를 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문장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번역기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저장이 되고 실행이 되면요.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밑에 print hello.py가 실행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쪽에는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한쪽에는 코드를 짜고 이런 식으로 창을 2분할해서 코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만일에 새로운 명령을 작성하고요. 헬로 봉주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새로운 명령이 여기에 덧붙여져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썬의 코드를 표현문 혹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만일에 헬로 월드를 세 줄에 걸쳐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즉,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에 맞게 얘는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일에 코드에서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닫는 문자열을 빼먹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unterminated string literal 문자 리터럴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구문 오류를 내보내고요.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오류가 난 부분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팅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정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이때 반드시 저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과 숫자를 대화창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대화창에서 문자와 숫자를 출력할 때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면요. 대화창에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hello world를 출력할 때요. hello를 출력하고 쉼표를 찍고 world를 출력하면요. 중간에 공백을 자동으로 하나 삽입을 해 줍니다. 만일에 헬로에다가 the same 기호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자를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백이 삽입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print 100 이렇게 하게 되면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내보내고요. print 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4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2 더하기 4라고 하는 연산을 합니다. 그 연산의 결과는 6이 되겠죠. 그 연산의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 100이라는 단순한 값만 입력하면 대화창에서는 이 값에 대한 해석, 평가를 해서 평가값 100을 출력하게 되고요. 10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 역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 평가된 값 3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10 마이너스 20은요. 마이너스 10. 10 곱하기 20은요. 200. 곱셈 기호는 여기에 있는 에스트리스크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 기호는 이렇게 슬래시 기호를 쓰게 됩니다. 나눗셈을 하게 되면요. 1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정수가 아닌 실수값 0.5와 같은 실수 자료형으로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123 곱하기 8765 하게 되면 107만 8095 이런 값이 나오고요. 10 더하기 20 곱하기 30 이렇게 하게 되면요. 20 곱하기 30을 먼저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값에 대한 연산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요 20 곱하기 30의 결과 600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x와 변수 y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임시로 값을 저장해 놓았다가 그 값을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에서 변수 선언하기와 연산하기
라고 하는 이 코드를 보시면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 y라고 하는 변수에는 200을 넣고요. 100 더하기 200을 하게 되면 이 저장된 x에 있는 저장된 100과 y에 저장된 200을 꺼내 가지고 그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이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y는요. 마이너스 100. x 곱하기 y는요. 2만.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x 곱하기 2 해주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곱셈 연산 두 개를 쓰게 되면요. 요게 거듭 제곱 연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연산의 결과는 x에 있는 100과 거듭 제곱 2승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결과는 1000 해서 결과는 10,0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x 값은요. 재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값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x에는 5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x 거듭 제곱 2를 하게 되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5의 2승으로 해석되어서 25라는 평가값을 내보내고 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용 환경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이 로컬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컴퓨터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로컬 컴퓨터에 직접 파이썬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 환경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충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 데모를 할 적에 파이썬의 버전 3.13을 가지고 설치해서 코딩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만일에 내가 과거의 파이썬 프로젝트인 3.9로 작성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두 가지 환경을 자유롭게 넘나다닐 수 있도록 Virtual env 혹은 venv 이런 도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가상의 환경, 즉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게 Virtual env입니다. 얘는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해당 환경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venv라고 하는 건데 가상 환경 모듈이에요. Virtual env랑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사용 방법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venv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ython -m venv myvirtualenv와 같이 요거는 이제 일종의 예시인데요. 내가 만들어 줄 가상 환경이 myvirtualenv다 라고 할 때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요 놈을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myvirtualenv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activate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동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ython -m venv 를 입력하고요, myvirtual env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에 myvirtualenv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실행시키게 되면 myvirtualenv 이게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이제 다시 /myvirtual 현재 만들어진 요 폴더 아래에 있는 myvirtualenv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스크립트
그리고 액티베이트.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가상 환경이 구동이 됩니다. 자, 이 가상 환경이 구동되면요, 여러분들이 pip install pyqt5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봅니다. pip install pyqt5. 이건 뭐냐면은요, 큐트라 그래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pip라는 명령을 쓰면 그 패키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이때 설치될 적에 이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 안에서만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는 이것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디액티베이트, 그러면 이 가상 환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파이썬 개발을 위한 환경입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IDLE라고 하는 이 쉘 환경에서 작업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는 건데, 이런 방법 말고도 파이썬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요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프로젝트 오픈 폴더 해가지고 파이썬 작업 이렇게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폴더에 있는 코드들 있죠, 그죠? 코드들을 이렇게 보고 이 안에서 이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구동시켜서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드들을 관리할 때는 이런 도구들을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빠르고요. 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작성할 때 쓰는 것만은 아니고요. C 언어라든지 파스칼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해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설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이라든지 코드를 작성을 보조해주는 AI 어시스턴트의 도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개발 환경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설치를 해보면 되는데요. 개발 단계에서 파이썬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가지고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이썬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이썬 패키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딥러닝을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즉, 아나콘다 안에 제공되는 환경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런 로고로 되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게 되면요, 웹 환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나서요, 콜앱 리서치 googl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노트라고 해서 새로운 파이썬 작업 노트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요, 여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위한 별도의 도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새로운 또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해도 되고요. 또 여러 개의 코드 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썬 IDLE를 쓰는 방법, 간단하게 코딩하는 방법, 변수 쓰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도구가 있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